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AS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SDI 바로 받아볼 텐데 어제 수주 잭팟 소식이 들어왔죠. 포스코 케미칼로부터 이제 납품 계약을 성사를 시켰는데 삼성 SDI가 앞으로 그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에서 벗어나서 수주 모멘텀을 안고 더 상승할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였나요? 70만 원 돌파했죠. 네, 1차 목표가 70만 원 돌파를 했고요. 네.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릴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야기들이 이랬습니다. 60만 원 아래 58만 원 언저리에서는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삼성 SDI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목 교체를 하거나 손절을 통해서 현금이 조금 있는데 시장이 불안하다, 어디에 투자할 줄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삼성 SDI로 여러분들 강제로 조금 초대를 드리겠다. 그러면 58만 원, 60만 원 아래에서는 꼬박꼬박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작전 리포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아직 테슬라가 회복을 하지 않았는데 2차 전지 괜찮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삼성 SDI를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 70만 원 돌파 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보는 대로 가는 대로 우리 시장 우상향에 대한 이야기, 롱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매수할 것은 시총 상위주들이 조금 더 우세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삼성 SDI 그 영향을 고스란히 입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1차 목표가 7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는 60만 원 아래 58만 원 언저리에서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럼 71만 원 돌파하고 있고요. 조금 더 목표가를 높여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75만 원까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럼 사서 75만 원까지 가겠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조금만 참아보시고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접근을 해볼게요. 목표가는 상향 조정해 주셨고 75만 원까지 홀딩 전략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AS 받아볼게요. 현대오토에버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9%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외인기관이 쌍끌이 순매수 이 종목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홀딩 전략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네. 그렇고 꾸준하게 패턴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현대차그룹에서 SI 관련된 부분들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하면 이 기업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후에 한 2주 정도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력도가 높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해 놓으셨다면 지금과 같은 수익을 계좌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작전 리포트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재무적 모멘텀과 가시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점에서 잘 담으셨다면 현대오토에버, 삼성 SDI와 같은 수익 꾸준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까지 가격 전략 그러면 홀딩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조금 더 들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바로 알아볼게요. 자, 전기차와 ESS의 매출액이 이 회사의 매출의 70%를 이끈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테슬라, 리비안, BYD, 현대모비스 전기차 쪽 이제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 신재생 에너지 핵심 부품인 고효율 자성 소재의 사업을 영위하는 그렇습니다. 기업이면 혹시 아모그린텍일까요? 맞습니다. 예. 시장에서 아모그린텍 하면 또는 고효율 자성 소재 이야기가 나오면 아모그린텍이 이제는 툭툭 하고 다 튀어나오실 그렇죠. 정도로 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ESS와 그리고 고효율 자성 소재가 앞으로 매출액의 70%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5G는 기지국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국내 양 통신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일본 쪽에서도 KDDI에 납품을 이제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효율 자성 소재가 전기차의 출력 효율을 높여주고 전력 손실을 막아주고, 그리고 또한 발열에 있어서도 조금 저감을 시켜줘서 전기차 에너지 효율을 좋아지게 하는 소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40% 고효율 자성 소재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아모그린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성이라는 고효율 자성 소재라는 부분인데 매출 비중도 계속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ESS랑 고효율 자성 소재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수요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어제 그 제너럴 모터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그렇죠.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가 짙거든요. 네, 자동차나 전기차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가격을 낮추는, 그래서 박리담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지 가격을 낮추고 많이 팔려고 하는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도 납품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는 고효율 자성 소재, 전기차 분야와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이 매출액의 70%를 점유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 그리고 시장 안에서 두 가지의 섹터를 모두 다 아우르고 있다라는 점이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매출 비중이 우상향하는 모습들 다음 화면에서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앞으로 22년도, 23년도, 24년도 보면 고효율 자성 소재와 ESS 분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기존에는 좋았지만 앞으로는 이 고효율 자성 소재와 ESS가 이 기업의 핵심 먹거리로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사업군이 앞으로 이 아모그랜텍의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리게 할 그렇습니다.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아모그린텍 ESS 솔루션의 강점. 그러니까 아모그린텍이 만드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특별히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배터리 매니징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최적화된 BMS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 덕분에 올해에는 전기 기관차 납품이 예정되어 오.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출시될 소식들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성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라고 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데이터 센터나 기지국 같은 데에서 발열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카톡이 먹통이 되거나 하는 네. 일들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위험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지국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양 통신사의 기지국 안에 들어가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납품을 했고요. 일본의 KDDI도 앞으로 납품 예정이기 때문에 일본은 5G망이 조금 더 확충될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서 나타나는 외형 성장까지도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이 아모그린텍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영업이익이 그래도 2022년도보다 한 2배가량 상승한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늘 말씀드리는 작전 리포트의 핵심은 네. 분기별로도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연도별로도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점인데요. 연도별로 본다면 21년도, 22년도인데요. 22년도부터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26%의 매출액 증가, 619%의 영업이익 증가, 490%의 당기순이익 증가인데 여기가 피크라고 한다면 작전 리포트에 부합하지 않는 종목이겠죠. 네. 22년도부터 23, 24년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두 자릿수 이상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강하게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본다면 가격적인 전략만 잘 참고하신다면 우리가 또 한 차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을 바로 챙겨보도록 할게요. 항상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좀 바라보자라는 전략일 텐데 사실 매출 전망을 보니까 여기 상단 돌파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미래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7월 작전 리포트가 이곳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네. 우상향 추세가 슈팅이 좀 나왔기 때문에 50% 이상의 수익을 좀 감당했던 구간이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시세가 나오고 네. 차익 매물이 쏟아진 다음 현재 구간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잠시 기다렸습니다. 왜냐? 이 구간이죠.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보다 열려있는 제한적인 하방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잠시 기다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 구간에서 일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1차적으로 중기 되돌림선까지는 거뜬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목표가는 15,000원 언저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13,500원 이하에서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자라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3,500원 정도 그리고 1차 목표가 15,000원 잡아드렸는데 손절은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손절가 사실
없음이라는 오. 이야기를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11,900원 손절가 제시드리겠습니다. 11,900원 손절가 제시해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큰 만큼 매수 쪽으로 조금 더 짙게 관점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방송 끝나고 또 무료 공개 방송 있으세요. 오늘은 어떤 말씀 담아주실 건가요? 네, 1월 시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갖고 우직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1월 시장을 잘 이어왔고 시장 지수의 상승이 계좌로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가는 대로 보는 대로 우리도 그와 동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2월의 캐치프레이즈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안내 드릴 거고요. FOMC 회의를 앞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장 대응을 해야 하는지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겠죠. 이 내용 더 자세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허반석 어드바이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